안녕하세요, 깍시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굳이 그것도 수많은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을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 영상 한 편 한 편 좋은 분석을 담아 전달 드릴 수 있는 깍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아직도 내가 깍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직도 구독이 아니었다 하는 분들은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이 구독이신 분들께서는 이 좋아요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이 사실상의 양적 완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파월 의장은 최근에 유동성 확대 발표를 언급했지만 양적 완화는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깍시는 이 행보 자체가 양적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은 이 거시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 미국과 중국의 이 협상 테이블에서 결렬이 아닌 이 스몰딜의 형태로 어쨌든 합의를 이끌어낸 것만 해도 우려하던 것보다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무역협상 부분 합의와 관계없이 파월 너는 금리를 지속 인하해라. 그리고 연준은 이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금리 인하의 강조성을 재차 언급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연준은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면서 큰 폭의 금리 인하는 불허하다면서 오히려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외풍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최근 몇 개월 동안 미중 무역 분쟁과 연준의 통화 정책은 이렇게 거래관계처럼 비춰져 왔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이렇게 고조되기 시작하면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방어 차원으로 금리를 인하시킨 것이고요. 사실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이렇게 재차 요구하는 것 또한 물론 자산시장의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서도 임기 기간 내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 트럼프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트럼프는 연준을 이렇게 끊임없이 압박을 합니다. 금리를 내려라, 아니 큰 폭의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재차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파월 의장은 이런 시기에 이 단기 유동성 공급을 위해 자산 매입을 재개하겠다 언급을 합니다. 또 동시에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번에는 양적 완화는 다른 것이라면서 이렇게 선을 긋는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이번에 연준이 언급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10월 15일부터 내년 2분기까지 단기 국채 600억 달러에 대한 규모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유동성 공급을 발표하면서 연준이 직접적으로 자산 매입에 나섰다는 것이고요. 이를 달리 말하면 대차 대조표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 단기 국채 매입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뭐 단기든 장기든 이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의미는 이 호재로 인식될 수 있긴 하지만 연준이 발표한 이 단기 유동성 공급은 이 경기나 자산시장을 부양시키는 효과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 자금의 경색을 방지하는데 그 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단기 국채 매입은 일반적으로 유동성을 늘리면 금융시장의 호재인식이 매우 강하고 과거 QE와 같은 흐름이 나와서 자산시장의 이 대세적 상승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하거나기는 이번엔 좀 힘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파월은 이번에 양적 완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이번 행보가 진짜 과거의 양적 완화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뒷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표는 과거의 연준의 보유자산 중에 각종 만기별 국채를 나타낸 것인데요. 과거 QE1 시점, 그리고 QE2가 시작되고 종료된 시점, 그리고 QE3가 시작되고 종료된 시점, 그리고 양적 완화의 반대인 테이퍼링을 나타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QE1에서 QE3까지 이 양적 완화 당시에 있는 이 단기 국채보다는 이 만기 1년 이상의 이 국채 보유액을 더 늘려왔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단기 중심으로 이렇게 매입에 나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 국채 QE3 종료 당시와 같이 이 단기 국채 보유액이 이렇게 앞으로도 늘어갈 전망인데요.
과거의 QE3 종료 이후에 5년, 10년물 국채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단기 국채는 이렇게 늘렸던 흐름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와 다르게 단기 국채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장기 국채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총 자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면밀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준이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시장이 매입해야 할 국채를 연준이 대신 매입하는 것인데요. 파월 의장은 이를 사실상 양적 완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자산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이 확대되는 모습은 사실상 양적 완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자산 확대, 이런 자산의 증가는 결국에 전 세계의 물가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뒤에 결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연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문을 해석해서 한번 읽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읽진 않고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고 이 키 팩트만 읽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유동성 확대를 왜 실시했으며 특히 왜 단기 국채를 매입을 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은 은행 시스템에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 2분기까지 단기 국채 매입을 승인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이 발작되지 않기 위해서 이 단기 국채를 매입했다고 지금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또 연방준비은행은 통화정책 수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 자금 시장의 급격한 위축 또는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단기 국채를 지금 매입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그럼 단기 국채 매입으로써 이 통화정책의 지원 강도가 강화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통화정책 스탠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히나 단기 국채는 이전의 장기 국채 수준과 이 광범위한 금융 환경에 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 수준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그럼 과거에 시행했던 대규모 자산 매입과 이번에는 어떤 면이 도대체 다른 건가요? 금융위기 동안 이 연준이 수행했던 대규모 자산 매입은 주로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데 집중이 되었다면, 그래서 과거에는 이 장기에 집중을 하면서 경기 회복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이번에 진행된 10월 11일에 발표된 국채 매입은 장기나 기타 자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계 및 기업들의 지출 결정 및 전반적인 경제활동 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타 자산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연준이 언급을 했지만, 저 깍시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 미국 자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미 양적 완화에 돌입한 게 아닌가 좀 의문이 들고요. 과거 1차, 2차, 이 3차 시기에 양적 완화의 시기에 연준의 자산 흐름은 이렇게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고, 이렇게 또 급하게 확대되는 흐름, 그리고 3차 시기에도 확대되는 흐름, 그리고 3차 긴축을 종료하고 다시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다시 자산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1차 시기 양적 완화, 2차 시기 양적 완화, 그리고 3차 시기의 양적 완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긴축했던 흐름까지, 그리고 이제는 이 대처와 텔레포 축소 중단을 통한 이 자산 매입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이미 사실상 양적 완화에 돌입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연준의 자산 흐름은 이렇게 한동안 우상향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단기 국채 매입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장기 국채 매입 시기와 다르다, 그리고 양적 완화는 아니다라고 연준은 선을 그었지만, 이미 연준의 전체 자산 흐름은 확대 움직임에 돌입하고 있어서 이 사실상의 이 양적 완화의 흐름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확대 움직임 속에서 전 세계 생산자 물가지수는 덩달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고요. 자산시장의 흐름에도 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